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의 덧셈과 뺄셈,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자료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샘돌 모델, 수직선 모델, 우체부 모델 이런 것들을 써봤는데 우체부 모델을 변형시킨 이 담비 이야기가 가장 저에겐 잘 맞고 1학년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도입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자료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이것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는 그대로 가져오고요. 뒤에 학습 내용 구성은 조금 제가 변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이런 식이에요. 담비라는 소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담비를 천사들은 하늘로 올려주려고 하고요. 이제 악마들은 담비를 지상으로 내리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풍선과 나중에 나올 악마들은 돌멩이를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풍선을 위로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플러스 1, 양의 1의 내용을 가지는 거고요. 먼저 풍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뤄보면요. 풍선은 양의 1이에요. 그래서 풍선 한 개는 양의 1, 풍선 두 개는 양의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풍선은 양의 정수를 뜻하는 거고요. 매달아주는 형태는 더하기를 뜻하는 거예요. 연산기호에서 더하기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풍선 한 개를, 그럼 여기까지인 거죠. 풍선 한 개를 매달아준다, 더했다. 그러면 담비는 1만큼 올라간다. 결과는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더하기 양의 3은 양의 3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호는 지금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양의 의미를 가지는, 이 부분은 더하기의 의미를 가지는 이것들을 좀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실제 연산을 계산해 보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풍선을 3개 매달고 두 번째 천사가 풍선을 4개 매달았더니 담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담비는 7칸 올라가게 되겠죠. 그거를 식으로 쓴다면 풍선 3개, 양의 3, 풍선 7개, 양의 7을 더했더니 풍선이 10개가 돼서 10칸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은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담비에게 풍선을 하나씩 달아줬어요. 이걸 보던 사탄이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나서는 돌멩이를 달기 시작해요. 돌멩이는 하나 달면 달수록 한 칸이 내려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돌멩이 하나는 음의 1인 거겠죠. 그래서 돌멩이 하나는 음의 1, 돌멩이 두 개는 음의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돌멩이 한 개를 매달아 주는 거잖아요. 돌멩이 하나를 달아주는 거니까 더하기를 쓰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한 칸이 내려가요. 그래서 돌멩이 3개를 달아주면 3칸이 내려갑니다 라는 이야기죠.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첫 번째 악마가 돌멩이를 3개 매달고 두 번째 악마가 돌멩이를 5개 매달았다면은 첫 번째 악마가 돌멩이 3개, 두 번째 악마 돌멩이 5개를 더하면 총 돌멩이가 8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8칸이 내려가겠죠. 풍선과 돌멩이를 다는 걸로 정수의 덧셈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사탄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천사가 달아놓았던 풍선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풍선 하나를 자르면 한 칸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다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상황적 인식을 시켜주면 나중에 선생님 왜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 돼요? 이런 얘기할 때 돌멩이를 자르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지? 이런 형태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풍선을 끊으면 풍선은 양의 1이죠 분명. 올라가게 하는 건데 그거를 끊어내니까 잘라내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건 백인 거죠. 빼기. 그래서 총 한 칸이 내려가는 게 되고요. 만약에 풍선 3개예요. 이것을 자르게 되면 3칸이 내려갑니다. 이게 되는 거겠죠. 문제를 하나만 같이 풀어보면요. 첫 번째 천사가 풍선을 3개를 매달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악마가 풍선 5개를 잘랐대요. 여기 오타네요. 첫 번째 풍선을 3개 매달았으니까 플러스 3에 풍선을 5개 잘랐으니까 풍선은 5개 잘랐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제가 수정을 안 했나 봐요. 그러면 풍선 달려있는 풍선보다도 더 많지만
몇 칸이 오르고 내리냐만 파악해서 사용하시게 하시면 돼요. 풍선이나 돌멩이가 충분히 달려있다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단비의 위치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3개를 달아준 것보다 더 많이 2개를 더 잘랐으니까 2칸이 내려가는 게 되겠죠. 잘리는 게 억울해서 이제 천사들도 같은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천사들도 돌멩이를 잘라내죠. 그럼 천사가 돌멩이를 하나 자를 때마다 단비는 한 칸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돌멩이 하나를 잘라내면 단비는 한 칸이 올라가요. 이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면 돌멩이 3개예요. 이것을 잘랐어요. 그러면 3칸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수정이 안 되는데 첫 번째 천사가 풍선을 3개를 매달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더 양의 3이고요. 두 번째 천사가 돌멩이를 5개예요. 음의 5를 5개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3칸 올라간 거에다가 돌멩이 5개를 잘랐으니까 5칸이 올라가서 총 8칸이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천사와 사탄이 돌멩이와 풍선을 달고 혹은 자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수의 덧셈 뺄셈을 하고요. 나중에도 학생들이 부호를 어떻게 써야 될지 헷갈려 할 때 천사하고 사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동일하게 단비 이야기 가지고 곱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